안녕하세요. 꿀잼인간입니다. 왕조시대에는 권력이 강할수록 많은 연인을 거느리는 것을 당연지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영웅호걸 주변에는 늘 연인이 많았습니다. 고려말 최고 영웅 이성계의 여성 편력은 어땠을까요? 이성계에게는 모두 6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중 2명은 왕이 되기 전에 정식으로 결혼한 분이었고 나머지 4명은 첩이었거나 후궁이었습니다. 이성계의 첫 부인은 안변의 호족 환경의 딸이었고 둘째 부인 강씨는 문화창성사 벼슬의진의 강윤성의 딸이었습니다. 이들 두 사람은 모두 이성계가 정식으로 결혼하여 얻은 부인이었습니다. 첫 부인 한씨는 이성계가 태어나고 2년 뒤 1337년에 태어났으며 그녀의 첫 아들 방우가 1354년에 태어난 것을 고려할 때 그녀는 적어도 17살이던 1353년 이전에 이성계와 결혼했습니다. 당시에 힘있는 집안이 모두 그랬듯이 두 사람은 집안의 결정에 따라 혼인했습니다. 이성계는 한씨에게서 6남2녀를 얻었는데 불행히도 한씨는 조선 건국전인 1391년 10월 21일에 지병이 위장병이 악화하여 55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는 조선이 개국한 뒤에 절비로 추전되었다가 둘째 아들 방과 정종가 왕위에 오른 뒤에 신의왕위로 추전되었습니다. 두 번째 부인 강씨는 1356년 생으로 이성계보다 21살 어렸습니다. 그녀가 이성계를 만나 일화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냥하던 이성계가 목이 말라 우물을 찾았는데 그곳에 있던 강씨가 바가지에 물을 떠주면서 버들잎을 띄워서 건넸습니다. 이에 이성계가 화를 내며 무슨 짓이냐고 나무라자 강씨는 급히 냉수를 마시면 탈이 날까봐 버들잎을 불어가며 천천히 마시라고 일부러 그랬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성계가 강씨의 지혜에 감탄하여 아내로 삼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일화는 왕건의 둘째 왕빈 장후왕후 오씨라와 같은 것으로 봐서 신뢰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강씨가 이성계와 결혼한 것은 아마도 그녀가 15살쯤 되던 1370년대 초반으로 보입니다. 이무렵 이성계는 여러 전투에서 승리하여 왕명을 출납하는 밀직부사를 거쳐 동북면 원수와 문화성 지사 등을 지낸 상태였습니다. 이쯤 되면 개성에 별도의 큰 거지가 필요했던 것이고 그래서 선택한 것이 강씨와의 결혼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앞에서 소개한 일화와 상관없이 두 사람의 결혼은 정치적 필요에 의한 정략 결혼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중앙정치 부대로 진출한 이성계는 개성에 기반을 둔 세력이 필요했습니다. 강씨 또한 아버지 강윤성이 일찍 죽는 바람에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집안은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줄 인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나이는 아버지 뻘이지만 전쟁 영웅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던 이성계와 혼인하였습니다. 원래 강씨 집안과 이성계 집안은 이전부터 인연이 있었습니다. 강윤성의 동생 강용칭은 이성계의 큰아버지 이장의 사이였습니다. 말하자면 강씨의 숙부가 이성계의 사촌매형이었습니다. 또 강윤성의 둘째 동생인 강용희의 아들 강호도 이장의 사이였으니 그 역시 사촌매형이었습니다. 이렇듯 강씨 집안과 이성계 집안은 겹사동 관계였습니다. 따라서 두 집안이 이미 잘 알고 지내던 처지여서 쉽게 정략 결혼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이성계는 두 번째 부인 강씨에게서 이남 1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조선 건국 후에는 그녀를 왕비로 삼고 그녀 소성인 막내 방석을 세자로 삼았습니다. 이후 강씨는 이성계의 정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1396년에 41살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그녀가 죽은 뒤에 한씨의 다섯째 아들 이방원이 주도하여 그녀 소생인 세자 방석과 방법을 죽이는 제1차 왕단을 일으켰고 이후 태조는 물러나고 이방원이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이방원이 그녀가 죽은 뒤에 왕자단을 일으켰다는 것은 그녀가 살아있는 동안에 반란을 일으킬 염두를 내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는 강씨가 당시의 조정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강씨는 조정만 꽉 잡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성계도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성계는 다른 연인에게 쉽게 눈길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강씨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성계가 미모에 반해 품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칠점선이라는 기상이었습니다. 그녀는 원래 김해의 광기였는데 인물이 출중하여 서울까지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이성계는 그녀를 보자 곧 마음을 빼앗겼고 결국 그녀와 동침하여 딸을 하나 얻었습니다. 훗날 홍원수 아들 홍해에게 시집간 신수공주다. 7점선은 신수공주를 낳은 덕분에 태조 후궁이 되었고 화유공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한씨나 강씨와 달리 7점선은 어떤 정략과도 무관하게 이성계가 택한 유일한 여인이었으니 그녀야말로 어쩌면 이성계의 이상형이 아닐 것이 있습니다. 7점선 이전에 이성계와 연을 맺은 인연도 있습니다. 그녀는 찬덕 출신인데 태조가 그녀를 만난 경위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출신이 천했다는 기록이 있던 것을 받아 평민이나 노비 출신인 것으로 보입니다. 찬덕주 씨는 딸을 하나 낳았는데 개천이 이등에게 출간 의령공주입니다. 그렇다면 찬덕주 씨는 이성계가 칠점선을 만난 것보다 훨씬 이전에 만난 연인인 셈입니다. 이때는 이성계가 강씨와 결혼한 때로부터 10년쯤 지난 시기였습니다. 말하자면 강씨가 20대의 젊은 시절이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첫
부인 한 씨까지 살아있던 때였습니다. 아마도 천덕주 씨는 그들 두 부인은 경계 어린 눈총에 시달렸을 겁니다. 그때 문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천덕주 씨는 의령공주 생모인데도 조선왕실 족보인 선원계복이락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또 태조 제문이나 지문에도 그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혹 그녀는 한 씨나 강 씨에게 쫓겨나 존재 자체가 지어진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실전상과 찬덕주 씨 외에 이성계에겐 2명 후궁이 더 있었지만 그들은 강씨가 죽은 뒤에 들인 여인들이었습니다. 강씨가 죽고 쓸쓸하게 지내고 있던 이성계가 그 후로 처음 들인 후궁은 정경공주 유씨였습니다. 그녀는 당시 밀직부사를 했던 유주는 딸이었습니다. 유주는 딸을 후궁으로 만들기 위해 상궁들과 긴밀하게 지냈고 덕분에 딸을 태조에게 보일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태조가 그녀를 보고 맞이들임으로써 마침내 후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정경공주 유씨를 들인 후 이성계는 1398년 2월 25일에 또 한 명 후궁을 맞습니다. 이번에는 간택을 통해 정식으로 혼례를 올렸습니다. 말하자면 계비를 맞이한 셈이었는데 이때 태조 후궁이 된 여인은 중충원 판사 원상의 딸 성비 원씨였습니다. 당시 그녀는 기껏해야 15살 정도의 소녀였으나 태조는 64살을 노구했습니다. 태조는 혼례를 올린 뒤 그녀는 왕비를 삼지 않고 후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성빈으로 부르게 했는데 훗날 태종 때에 이르러 성비로 수경됐습니다. 그녀가 성비로 승격되던 1406년 5월 2일에 태상왕이었던 태조는 몹시 기꺼했다고 전하는데 이는 성비를 태조가 무척 아꼈다는 뜻입니다. 성비는 태조가 왕위에서 물론 함흥강, 금강산, 소유상 등지를 떠돌 때 늘 함께 지냈습니다. 당시 그녀는 남장하고 태조를 보필할 정도로 정성을 다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일본인들은 영웅이라면 역시 여인이 많은 것이 당연하다 말하였고 태조 정말 영웅인데 여인이 많은 것은 정말 당연하고 그런 태조가 부럽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정말 역사가 훌륭하고 재밌는 역사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태조같이 훌륭한 임금을 둬서 부럽다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이런 우리나라 자랑스럽고 정말 좋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